오프닝 게임. 옛날에 레슬링 좋아하셨나 봐. 프로 레슬링. 오늘 뭐 아무튼 여의도는 또 한덕수 그 권한대행 출마 여부로 뜨거운데 저는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뭐 출마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권한대행으로서 늘 얘기했잖아요.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그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김대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경선도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경선 통과하기 힘들다고 보세요. 네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출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러 딴소리 하시니까 항상 딴 언론에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너무 달라. 그럼 말씀하세요. 오늘 네.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저를 처음부터 공격하시는데 아니 이따가 같이 섭섭합니다.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아무튼 삐지셨어. 시작부터 그러시니까 좀 섭섭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15일 후보 등록이고 예. 또 22일 1차 컷오프를 통해서 4인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당장 지금 트럼프 관세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직 대선이 54일 남았으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절차를 진행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관세 대응을 하면서 뭐 한편으로 무소속 출마를 해서 양측이 최종적으로 단일 후보를 내면 막판에 이재명 대표한테 충분히 대응해서 승산 있는 대선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아무튼 코미디라고 봅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그 거대 정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면 이게 게임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흥행은 단일화 되나? 국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 5%포인트 정도 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5%포인트 정도 이긴다. 그러면 당연히 보수층이나 중도층은 한덕수 대행을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요거 개요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갤럽 열어주서 보면 2% 나왔어요. 이 2%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뭐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죠. 예전에 우리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는데 2% 정도를 가지고 대선 출마를 한다는 거 이건 저는 뭐 어쨌든 그 이른바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뭐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근데 그런 건데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 탄핵 이전보다 탄핵을 수용하겠다,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헌정 질서의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여망이 이제 여론조사에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핵심이 이 탄핵의 강을 넘을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도무지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없는 데다가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출마해서 단일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탄핵 프레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로 지금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5시라고 얘기했는데 한 7분가량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YTN에서는 한남동 그 한남대교 근처서부터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이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유튜브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드디어 관저에서 자동차를 움직여서 지금 한남대교 아니면 반포대교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의 다리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 또 이 퇴근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관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저의 문이 열리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로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사실 시내에 퇴근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파면이 됐든 어떻게 됐든 10년간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약 사저까지는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여러분한테 유튜브 못 보시고 이 자동차로 움직이시는 분들, 유튜브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예, 아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저정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저정치 가능합니까? 네. 사저 정치입니까? 사정 정치입니까? 아유, 사정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다가 사저 정치로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의 영혼의 손을 이제 잡고 싶은데 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일방 톡주가 만들어낸 헌정 파행이고 이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됐는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너무 억울하고 또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좀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절제된 형태로 영향력이 발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미터가 당장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도 이제 해당될 수 있고 또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대선 경선.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한번 관저에서 만났고요. 파면된 뒤에 엊그저께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윤심이 실린 경선 후보인데요. 나경원 의원의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 2%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갤럽 2%는 주관식으로 설문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2021년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요. 그때 1% 나왔었습니다. 1%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갖고 대표로 바로 직행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에서 2%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에서 5에서 10%포인트 정도 나온 거다. 5에서 10% 정도 나온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될 수 있는데 당시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중간에 사퇴했던 것은 너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선 전에 막 25% 이렇게 1위를 달리다가 대선 직전 한 3개월 전입니까? 1월쯤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지금부터 만약에 쭉 올라간다면 이게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 앞에 문이 열리니까 잠시 자동차에 내려서 지금 좀 상당히 젊은 사람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 대학생들 과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과잠을 입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자동차에 오르지 않고 있고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요, 하여간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하시는 게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저 정치 이게 바로미터가 근데 어쨌든 이게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사저 정치가 유지가 되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선을 다른 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정말 다 비상식적인데 대통령이 그 헌법을 파괴해서 탄핵이 됐는데 그 대통령을 출당 제명 조치를 안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근데 심지어 대선 다음 대선까지 탄핵당한 대통령 영향을 미치는 이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갤럽 조사 보면 70%가 탄핵이 잘 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계속 사저 정치를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탄핵 프레임 안에서 이 탄핵 프레임 안에서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도 해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유 대표님 반성하세요. 지금 70%째 그걸 또 찾고 있잖아 지금. 어제 나온 정보죠. 그거 없나? 오늘은 없고 어제 NBS 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국갤럽 조사부터 얘기한다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오늘 공개된 겁니다.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전화 주사온 인터뷰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70% 가까이라는 게 어제 나온 탄핵 심판 결과 MBS 여론조사 64%가 잘된 판결이라고 답한 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N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이 엠브레인 퍼블릭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갤럽이 이제 69% 나왔거든요. 잘된 판결이다. 그래요? 예. 이제는 마음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어딜 거. 잘못된 판결에다가 마음대로. 25%고요. 네, 근데 유승찬 대표께서는 너무 말씀을 이제 야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건 아니죠. 우리 헌법이 지금 파괴돼 갖고 어디로 없어졌습니까? 헌법을 파괴해서 탄핵됐잖아요. 위반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부정?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헌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깨트리고 파괴해서 아니야,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심지어 군까지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파괴한 건 아니고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표현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헌법을 위반하고 파괴한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파괴한 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헌법이.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게 헌법을 파괴한 거죠. 근데 제가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엄 소장님한테. 그때 어디 인터뷰 제가 봤는데 탄핵 찬성하고 반대 이거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막판에 굉장히 보수 진영의 열기가 광장 열기가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서의 탄핵을 두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치다. 그러니까 단순히 탄핵 찬반 대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때 보면 굉장히 그 정당 지지율과 보수도 결집을 했고 민주도 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제 전국 지표조사 그리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진영 대치가 끝난 거고 이제는 정말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의 수치가 오늘은 한 20%대 어제 전국 지표조사는 10%대 이렇게 이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 대치가 이 탄핵 선고에 대해서 수용이냐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용 쪽으로 돌아섰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제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 그건 모르겠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새통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 도움 된다? 안 된다? 예, 오늘은 없대요. 뭐가 없냐면 효과음이 없다. 효과가 없고. 난 있는 줄 알았어.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20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다 웃으시니까. 아니, 제 효과음이 말씀을 없으니까 거부하는 웃는 것처럼. 거죠. 그래서 뭐 20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일종의 인해 전술인 거 아닙니까? 예. 사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졌던 거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해 전술은 때때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인해 전술이었어요. 연합군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해 전술은 때때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준다. 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조직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20명의 경선 주자가 22일까지 열심히 뛴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조직을 점검하고 가동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광역단체장도 많이 있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춘 유명 인사도 있고 이런데 다 이게 조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한 달 정도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수 정당, 즉 국민의힘에 대한 이 활력이 넘쳐나고 이것이 곧 대선의 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전망하는 거죠. 엄 소장님은 YT만 오면 너무 프레임을 쳐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인해 전술입니까? 오합지졸이죠. 아니 이게 20명을 인해 전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가 그건 모르죠. 제가 이제 이건데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많고 적고 뭐 이것 자체가 뭐 이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세 개의 전선이 있어요. 하나가 이 정당 지지율 전선, 이게 이제 가장 붙어 있는 전선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갤럽 조사는 또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 이게 한 10% 정도 지금 갤럽 이번 주 조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있어요. 정권 교체냐 정권 안정이냐, 이 전선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 전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불리한 전선에 서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 전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이게 뭐 20명이든 몇 명이든 저는 용을 6년까지는 들어봤어도 20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후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자기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경천 동지할 반성과 혁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 가지 않고 지금 아직도 탄핵 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70대 30 가까운 이 탄핵 전선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억누르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뛰쳐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전 장관 이제 후보죠. 얘기 들어보면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선회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찬 대표께서 또 실수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합지졸이 뭡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하시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명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조금 완화해서 공감 있는 공감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탄핵 전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계신데요. 방금 신일 교수께서 말씀하신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또 헌재 선고에 대해서 수용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노총으로 바로 달려갔고,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일관되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명 중에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서 이게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아닌데 아무튼 향하기 직전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1차 컷오프가 22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 문제는 전선으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탄핵의 강은 충분히 건널 거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는데 탄핵 문제를 정리하는 정당, 정치 공당으로서 이 탄핵 문제를 정리하는 핵심은 말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출당하고 제명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건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국민들한테 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어떤 말을 그 탄핵 전에는 탄핵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대선하려니까 탄핵 찬성한다고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지 저는 이제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대선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1차에서 일단은 100% 여론조사로 걸러내고 2차에서 50대 50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또 2명을 걸러내고 3차에서 이제 둘이 붙는다는 그런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걸러내는 과정 100% 여론조사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후보들 간에 굉장히 신경전이 많더라고요. 네, 경선 룰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냐면 100% 국민 여론조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100% 국민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대략 한 35% 안팎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당층이 대략 전화면접조사 기준으로 20%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55%가 여론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의 일부가 빠져서 무당층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100% 국민 여론조사의 경선룰은 당심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유승찬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지적할 게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오늘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정확히 11%포인트 차이가 나요. 민주당이 맞아요. 41이고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이 30인데 어제 전국 지표조사 보면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입니다. 1%포인트 차입니다. 근데 이 두 조사의 이 차이가 왜 어떻게 해다 났냐.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4.9%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전국 지표조사의 응답률은 24.8%예요. 아까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던 그거 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불안해서. 네, 잠깐만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탄핵 선고 이후에 샤이 보수가 대거 양산됐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이 보수 성향의 이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불참하고 있고요. 어제처럼 어제 전국 지표조사처럼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에서는 이 보수층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당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나온 거는 또 읽으셔야 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네. 그게 엄 소장님 말씀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수들이 탄핵 이후에 잘 응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근데 여론조사는 항상 그것까지가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 뭐 분리하면 항상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것까지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여론이고 저는 이분들이 투표장에도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 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론 흐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할 정도로 부끄럽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부끄럽다 이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진짜 이 응답을 안 할 때 뭐 민주당이 뭘 굉장히 잘못한 민주당 지지를 응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할 때는 응답을 안 하는 심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여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 선거들을 보면요, 대선에서 보수층이 투표에 불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진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는 투표율이 63%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라든지 뭐 다른 연령에서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선에서는 그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여론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 거의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한남동에서 저 서초구까지 엄청 걸릴 줄 알았는데 진짜 빨리 오네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예. 거진 이제 이 한남대교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거진 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1부는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1부는 여기서 줄이고 나중에 또 이 도착을 한 이후의 장면은 제가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